참 대단합니다. 과거를 알면 알수록 이런 여자가 있나 싶습니다. 김건희의 욕심이 이런 사고로 이어지는 걸까요? 김건희가 밀어준 의혹이 있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또 논란이 터졌습니다. 매일 논란이 나오는 것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번에도 과거와 관련된 건데 이건 단순 개인적 문제, 금전적 문제 이런 게 아닙니다. 사상과 관련된 문제인데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김행은 10여 년 전에 인터넷 매체를 공동 창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매체에 김행 이름으로 올라온 기사가 있는데 여성을 비하하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정적인 제목을 붙였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람을 여가부 장관에 앉힐 수 있는 것인지 그 어떠한 공직이라도 맡길 수 있는 건지 의문이고 이런 의문을 가지게 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김행이 공동 창업한 온라인 뉴스 사이트는 위키트리입니다. 이 사이트, 지금도 자극적인 사진과 제목으로 논란이 꽤 있는 곳입니다. 위키트리에 올라온 2012년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 한 대학의 여성학 시험 답안이 A+를 받은 이유를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여성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시작해 여성은 문제라는 답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붙은 부연 설명이 정확한 핵심, 명강의와 똑똑한 제자 이런 겁니다. 또 다른 기사도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반하는 이유 베스트 10이라는 제목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콘텐츠를 첨부하고 결국 결론은 하나, 예뻐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 모두 김행으로 표시되어 있고 선정적인 제목으로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제목 장사 콘텐츠도 김행 이름으로 올라온 바 있습니다. 너무 웃긴 건 김행의 해명입니다. 이 여자도 입만 열면 거짓말인 것 같은데 위키트리는 당시 제도권 언론이 아니라 시민 기자들이 블로그 인기글을 올리는 오픈 플랫폼 형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실제로 해당 글을 작성한 건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바이라인만 붙이고 글을 썼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고 했고요. 너무 웃긴 거죠. 본인 이름이 그렇게 버젓이 올라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지어 오픈 플랫폼 형태면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오픈 플랫폼이면 아무거나 막 올려도 되고 그 책임은 아무도 안 지는 건가요? 가짜뉴스랑 전쟁을 선포한 사람이 가짜뉴스 검열, 저품질 콘텐츠 관리도 안 하고 뭐 했나요?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짜뉴스와 저품질 콘텐츠도 괜찮고 본인을 비판하는 양질의 기사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이걸 공정한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제목 장사,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적합한 방식으로 불법이 아닌 방식으로 돈을 버는 건 누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것까지 문제 삼는다면 그거야말로 공산당이죠. 그런데 공직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게다가 그냥 공직자도 아니고 장관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가짜뉴스와 저품질 기사로 돈을 벌던 사람, 심지어 입만 열면 거짓말인 사람을 앉힐 수 있는 건지 이런 사람을 앉히겠다고 추진하는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은 정상이 맞는 건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가짜뉴스가 도가 지나치다면서 출근길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발언들을 김행의 과거와 엮어서 보면 가관입니다. 우선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보다도 가짜뉴스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해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하는 게 말이 되느냐. 가짜뉴스는 부끄러운 언론의 현실이다. 만 건의 허위 단독 기사를 쓰는 것보다 한 건의 팩트 기반 기사를 쓰는 게 기자의 소명이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이쪽 업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쩜 저렇게 잘 알고 있을까. 역시 그런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는구나 이런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제대로 들어맞은 거죠. 본인이 그런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김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론들이 가짜뉴스로 어그로를 끌어 인격살인을 당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하던 짓이 그런 짓들인 걸 모르나 봅니다. 2020년 12월 14일 위키트리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조두순이나 조국이나. 그러면서 조두순 출소. 조국이 갑자기 이 사람 탓을 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제목과 사진을 본 사람들은 당연히 조국과 조두순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서 오해를 했고 실제로 해당 기사 내용은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조두순의 12년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다. 이렇게 쓴 글을 인용한 거였습니다. 어그로를 끈다, 어뷰징한다 이런 말이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온라인 기사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는 행태를 지칭하는 겁니다. 김행의 위키트리가 쓴 조국 조두순 기사가 대표적인 어그로성 어뷰징 기사입니다. 결국 해당 기사를 올린 지 겨우 하루 만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2021년 9월에는 이런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지난 이틀간 자영업자 22명이 안 좋은 선택을 했다는 제목인데 알고 보니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하도 많으니 매년 언론중재위 시정 권고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시정 권고를 받은 가장 큰 이유가 사생활보호 관련 심의 기준 위반 같은 것들, 왜곡 및 자극적인 기사 제목 등이었습니다.
옐로우 저널리즘, 원시적 본능을 자극하는 선정주의적 저널리즘의 표본이라는 거죠. 가짜뉴스와 선정적인 기사로 돈을 벌어먹던 사람이 본인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짜뉴스라 지칭하고 언론을 멀리하면서 언론을 비난하고 이게 얼마나 이중적인 태도냐 이겁니다. 애초에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 모든 정부 관련 인사들이 가짜뉴스를 이상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아주 기이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힘 주최로 가짜뉴스 공청회라는 게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걸 문제 삼았냐면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대선 일주일 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0% 앞섰는데 뉴스타파 보도로 대선 결과 0.7%로 줄었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하자. 제정신이 아닌 거죠? 머리가 달린 사람이라면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언론 보도 때문에 내려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생각으로 정치를 할 거냐 이겁니다. 참 이상한 사고방식입니다. 보통 본인들이 잘못해서 비판을 받고 그러는 건데 이건 지금 비판 그 자체도 가짜뉴스라고 규정해버리고 심지어 이런 비판 보도를 한 언론들을 고소고발까지 해버리면서 가짜뉴스 공청회라는 걸 여는 게 얼마나 뻔뻔한가요? 당시에 별로 영향도 없던 기사를 가지고 가짜뉴스의 영향력이라며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과장하고 이런 게 방송 장악과 언론 통제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언론 기강을 잡겠다고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이런 걸 계속해서 푸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관도 뽑혔겠다. 유인촌도 밀어주고 있겠다. 본격적으로 언론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거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언급하고 포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가 윤석열을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걸었다는 거죠. 윤석열이 못하니까 그만큼 비판 기사가 많아서 포털에 많이 보인 것뿐인데 이걸 포털 사이트가 악의적으로 비판 기사를 많이 걸었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 웃긴 건 민주당도 한때 이런 걸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목숨 걸고 반대를 하더니 이제는 본인들이 집권을 하니 꼭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코미디는 계속됩니다. 최근에 입당 환영식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개그맨 출신 김영민이 있습니다. 이 사람 대표적인 극우 유튜버입니다. 개그맨 출신인 것도 괜찮고 정치 성향이 어떻든 이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극우, 수구꼴통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막말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정치 풍자 유튜브가 아니라 김행처럼 어그로 유튜브입니다. 2020년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지난 12일에는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재명아, 그게 단식이냐? 디톡스지. 야당 대표를 이렇게 부릅니다. 막상 면전에 대놓고는 반말도 함부로 못할 거면서 대놓고 반말에 야당 대표의 목숨 건 단식을 조롱하고 이런 인간을 입당시키는 것 자체가 국힘당 스스로를 저질로 만드는 겁니다. 김영민도 결국 돈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거고 우파 유튜브를 해봤더니 돈이 되니까 더욱 자극적으로 지속적인 저질 콘텐츠를 양산해온 것뿐입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거나 큰 정치인이 될 만한 식견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입당을 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로부터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김기현도 윤석열이 밀어준 꼴찌 정치인입니다. 김기현이라는 이름도 윤석열 때문에 알게 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전까지는 이름도 하나 없는 무명 정치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당대표가 됐습니다. 무명 정치인인 것에는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본인 역량으로 치고 올라온 사람과 권력의 힘으로 하루아침에 뜬 사람의 역량 차이는 당연히 나는 법이고요. 그러니 지금 국힘 상태가 저 지경인 겁니다. 무능한 대통령이 밀어준 무능한 당대표가 있으니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나요?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무능, 그보다 더 무능한 주변 참모와 인사들, 더 이상 나라를 맡기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만 안 됐을 뿐 탄핵과 같은 중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는 순간 끝이라는 걸 알길 바랍니다. 5년짜리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는 거 아닌가요?